와, 비즈니스라니 너무 설레요. 온천 냄새. 할인율이 45%. 오늘 힐링데이니까 팍팍 써야지. 최고의 하루야 오늘. 안녕 셀럽 여러분, 세리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20분. 저는 내일 대만 여행에 갑니다. 코로나 풀리고 나서 은근히 혼자 여행, 혼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뭔가 같이 여행을 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재미와 추억이 있지만은 여유롭게 내 의지대로 운용하는 혼자 여행도 생각보다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콩 다녀오고 나서 또 여행 쿨이 찼기 때문에 이번엔 어디 갈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태국도 마일리지로 사용해서 동생이랑 다녀왔던 것 같은데, 마일리지가 조금 남아있어서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일정과 가격과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아보던 중에 대만이 딱 모든 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혼자 대만 여행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저는 18개국 23도시 여행도 다녀보고 수많은 비행기를 타봤지만 비즈니스석은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마지막 남은 마일리지를 끌어모아, 영혼을 끌어모아서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갑니다. 그게 너무 설레요. 그리고 저는 대만을 한번 다녀와서 주요 그 번화가인 시먼딩 쪽이라던가, 그리고 예스진지, 예스폭지라고 하는 그 주요 관광소 투어하는 것도 사실 다 겪어본 사람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나를 위한 좀 특별한 힐링도 되면서 좀 새로운 저만의 여행을 해보고자 이번 대만 2박 3일은 제가 안 가봤던 온천마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온천에 몸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30대가 접어드니까 약간 이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피로 풀리는 그 기분. 베이토우 지역에 있는 온천에 숙소도 잡고 거기서 1박도 하고 재밌게 놀 예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제 타이베이 그 시내 쪽으로 돌아와서 제가 하고 싶은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한 박 더 묵는, 그래서 총 2박 3일 일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끌해서 산 비행기 티켓은 무료긴 한데 약간 세금이나 제반요금 이런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고요. 그 값이 14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인스타로도 온천 지역에서 고급진 호캉스를 갈 건지 아니면 가성비 되게 좋고 괜찮은데 위치가 좀 떨어져 있는 리조트 쪽을 갈 것인지 막 이렇게 의견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가성비 쪽을 택했습니다. 일단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야외 노천탕이랑 객실 내에도 개인 온천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개인 온천이 있었지만 13만 원대 정도에 예매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격을 합쳐서 27만 원으로 아주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하고 비즈니스, 개인 온천까지 딸린 리조트까지 풀로 즐기는 저만의 가성비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전날 밤 11시 반인데 내일 아침 9시 45분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엄청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알바가 있었어가지고 알바 끝나고 왔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짐을 싸야 돼요. 예전 영상부터 짐 싸는 영상 노하우 같은 거 알려달라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DM도 오고 막. 그래서 오늘은 짐 싸는 팁을 지금 싸면서 보여드려볼까 합니다. 약간 고민인 게, 캐리어를 2박 3일인데 제일 작은 걸 들고 갔지 중간 걸 들고 갔지 좀 고민이긴 한데, 전 옷은 되게 간소하게 챙기는 편이라서 혹시나 이제 대만 여행 가실 분들에게 약간의 팁이 되고자 제가 지금 대만 여행 가기 전에 준비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자면, 비행기 예약했고 호텔 예약했고 유심이나 뭐 와이파이, 근데 저는 이심도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깔아놓은 상태고, 환전 신청해놨고요. 대만에 입국할 때 이 게이트라는 미리 이제 정보 입력해가지고 자동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수기로 안 써도 되는, 이것도 미리 해놨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바우처 같은 거 호텔 혹시 모르니까 예약한 거 프린트도 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는 이렇게 다 해놨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대만 여행 찾아보다가 발견한 건데, 대만 여행하는 분들 대상으로 럭키드로우 여행 지원금을 뽑기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일 이상 여행하시는 분들이면은 최소 하루 전에 신청을 해놓으면은 뽑기해서 당첨이 되면은 대만 달러 5,000불, 거의 22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신청도 미리 인터넷으로 해놨습니다. 짐도 아주 알또랑지게 싸봅시다. 가시죠. 촬영이. 이건 일단 저희 집 고양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옷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는 날과 돌아오는 날은 동일한 걸 입는다가 저의 철칙이에요. 1일차랑 3일차는 그냥 같은 옷을 입을 예정이고 그럼 2일차에 옷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2일차에 바지를 그냥 같은 걸 입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입을 것만 하나 챙기면 되는데 가는 날에 입을 티셔츠랑 위에 후드 집업 하나랑 겉옷 이거 정보 물어보신 분 진짜 많았는데 이거 블랙업 건데 단종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지 이렇게 입고 갈 거고 근데 지금 한국은 겁나게 추우니까 두꺼운 겉옷을 또 챙겨가기가 뭐해서 안에 경량 패딩을 하나 이렇게 껴입고 가서 갔을 때는 이걸 그냥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하고 둘째 날 때 입을 티셔츠 이렇게 옷이 끝이에요. 근데 요거는 입고 가는 거고 사실 이것만 챙겨가는 거고 속옷이랑 양말은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싸갈 거고 그리고 거기 온천 지역의 노천탕은 또 수영복 입고 돌아다녀야 돼가지고 수영복도 하나 챙겼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쓰는 화장품은 최대한 간소하게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챙기면 되고 그리고 기초류는 이렇게 큼지막한 메쉬망 같은 데다가 저는 잘 챙기는 편인데 저는 기초류에서 최대한 짐을 좀 많이 줄이는 편입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짐을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거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라서 웬만하면은 샘플류를 되게 많이 챙겨요. 그래서 본품 사면은 증정하는 증정품 같은 거나 이런 샘플도 있잖아요. 모아놓거든요. 여행을 위해서. 여행 때 항상 스킨 크잖아요. 그런 거 말고 팩도 같이 할 수 있고 겸사겸사 세수하는 패드랑 클렌징품 조그만한 거 아이 리무버 조그만한 샘플 크림 혹시 모르니까 트리트먼트 샘플 이 정도는 조금 필수적으로 챙기거든요. 그리고 여행에 따라서 이제 부수적으로 뭔가를 더 챙기는 편인데 일단 패드를 챙겨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행을 가면서 메디앤서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던 최애 패드 실제로 여기서 항상 쓰고 있어서 트롤리에 지금 여기 들어있는데 요건데요. 제가 예전에 요즘 빠진 템, 요즘 잘 쓰는 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필 받아서 올렸던 인스타 스토리에서도 소개를 했었고 사실 일상 영상에서도 항상 뭔가 이 패드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좀 하나 빠지면은 진짜 그것만 쓰는 편이어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하나 빠지면 이것만 쓰는 사람 이런 거 보면은 감이 오시죠? 제가 약간 나름 패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딱 저만의 기준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다른 카테고리 이런 거에 비해서 딱 정착한 패드가 없었었는데 근 몇 개월 전부터 이 패드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동생이랑 보여드리겠다. 요만큼 지금 쓰고 있는 거 제외하고 요만큼 몇 통을 호딱 비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근데 웬걸 메디앤서랑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광고도 하고 엄청 저렴한 할인율이어서 마켓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요 마스크팩 아시나요? 메디앤서가 워낙 탄력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요 콜라겐 팩 컨셉을 계승해서 나온 요 푸어랑 비타 패드예요. 여행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세수 대신 꼭 패드로 결 정리를 하는 편이고 뭐 머리 말릴 때나 많이 건성이니까 건조할 때 패드로 간편하게 팩을 하는 편이라서 이번 여행 때도 알토랑지게 수분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패드를 챙겨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행 가면은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요 저의 최애 패드 두 가지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의 진짜 데일리 꿀템 푸어 콜라겐 클리어 패드인데요. 저는 특히 코 주변 모공이나 피지가 되게 잘 닦이면서도 그 패드 질감이 되게 중요한데 이 패드는 제가 딱 좋았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눈꽃송이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극세사 원단인데 거칠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엠보가 짜여져 있어가지고 미세한 요철이나 굴곡진 부분까지 되게 잘 닦여요. 그래서 이거는 딱 데일리하게 피부 결이나 각질 정리할 때 딱 좋고 그리고 모공 탄력 라인이라서 제 요즘 고민에 딱 부합하는 패드라서 요즘 없으면 안 되는 완전 투고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뭔가 늘어진 모공이나 탄력이나 피부결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고요. 두 번째로 요 비타 콜라겐 글로우 패드는 딱 봐도 미백 광채 라인인 게 느껴지시죠? 저는 이거를 뭔가 요즘 좀 안색이 칙칙하다 뭔가 보습감이 필요하다 싶을 때 약간 붙이고 있곤 하는데 이거는 포어 패드보다 좀 더 얇은 지문 무늬가 있는 패드라서 되게 피부에 착 잘 밀착되고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고 어느 정도 약간 힘이 있어서 저처럼 팩토로도 아니면 밤에 닥토로도 사용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앰플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끈적하거나 답답한 타입은 아니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상큼달달한 비타민 냄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래 야무지게 쿠팡에서 산 이 소분 용기 각각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져갈까 했는데 마켓 구성품에도 들어있는 바로 요 증정되는 샘플 파우치 요거를 들고 가서 그냥 톡톡 까가지고 휘뚜루마뚜루 잘 써줄 예정이에요. 요런 구성 진짜 여행자한테 너무 꿀템인 게 평소에 공짜로 주는 샘플
선물 모아가지고 여행 다니는 사람한테 너무 좋은 아이템. 그래가지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마켓 구성이 있는지 그냥 빠르게 또 알려드리자면 무려 할인율이 45% 할인율로 마켓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오픈되면서 마켓도 같이 오픈이 되고요. 옵션 1, 2, 3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번, 패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쟁이면 좋지만 일단 잘 맞는지 써보고 싶다, 단품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단품. 패드도 두 가지고 원하시는 니즈도 다양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선택지로 꾸려봤는데 1번 선택지에서는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고, 요 본품이 45% 할인된 14,2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행 때 챙겨가기 너무 좋은 요 두 장씩 든 증정 파우치 5장까지 증정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빨리 득템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 2개 세트인데요. 이렇게 2개에다가 이 패드 파우치가 12개나 증정이 되고요. 같은 걸로 2개, 같은 걸로 2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해가지고 파우치도 6개 6개 해가지고 총 12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2개짜리 패키지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3번 또 패드 잘 사용하시는 분들 이 기회에 쟁이시라고 4개 세트인데, 이 4개 구성에는 무려 비타 본품 1개를 추가로 증정을 합니다. 총 5통. 근데 이 파우치도 놓치지 않고 증정이 됩니다. 뭐 이것도 총 4개의 코어 또 써보시라고 본품 하나가 더 추가 증정이 되고요. 파우치도 있고요. 둘 다 쟁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2개에다가 랜덤으로 본품 하나 더까지 선택지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메디앤서가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광고기도 하지만은 2-3통 비울 정도로 엄청 빠져서 잘 쓰고 있는 요 패드를 한번 이 기회에 저렴하게 사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물론 이렇게 파우치 챙겨가가지고 이번 여행에도 엄청 잘 쓸 예정입니다. 이건 팩으로 쓰고 이건 아침에 세수하는 용으로 쓰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또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인스타에도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딱 챙겨봅시다. 이 패드 2장씩 들은 거 이렇게 3개 한번 챙겨볼 거고요. 본품 사면 증정품으로 주는 거 클렌징품 챙기고, 이 공병 산 거 원래 패드 챙겨가려고 했지만 이런 아주 효자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거는 저희 사촌 언니가 이번에 새로 런칭했다고 한 무더기를 갖다 줘가지고 요즘 또 잘 쓰고 있는 리베나이 잔뜩 짜서 촉촉하게 묻혀가지고 넣어주고, 트리트먼트나 샴푸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 항상 챙겨놓는 편인데 이것도 챙기고, 그리고 수분 크림이랑 앰플 같은 것도 이틀치 그냥 챙겨주고, 헤어 오일 조그만한 것도 하나 챙기고, 그리고 이번에 온천 여행이니까 제가 좀 특별하게 쿠팡에서 이렇게 팩으로 된 걸 팔더라고요. 바디로션이랑 이번에 때를 좀 확실하게 베끼고 올 거라서 스크럽워시랑 본품 사고 증정품으로 들어있던 팩도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하나 챙기고, 이런 것도 사왔어요. 발각질 지우개랑 가는 거 이번에 한번 챙겨가서 잘 써보려고요. 코팩 휴족 시간 같은 거 이틀치 이런 거 꼭 잘 챙겨가야 돼요. 발 피로 푸는 거. 그리고 최근에 주영이 때문에 알게 됐는데 아로마티카 페미닌 미스트, 여행 때 여성 청결제 큰 통 챙겨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증정품도 챙겨가고 야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2개로 챙겼습니다. 항상 챙기는 거 영상에서 소개했던 요 어딜 가나 쓸 수 있는 변압기 요것도 챙겨주고, 그리고 저는 카메라 용품이 좀 많아가지고 삼각대나 카메라 충전기 등등등은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쏙 이렇게 넣어가는 편이거든요. 충전 다 되면 여기 마저 넣어서 챙기면 되고, 이거 안 챙길 거였네. 제가 쓰는 언목레 이걸로 때 밀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소개했던 3in1 백, 이렇게도 멜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배낭으로 바뀌기도 하는 요 저의 최애 여행 가방. 여기 앞에다가는 삼각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삼각대, 여기다가 카메라 안쪽에 필수로 챙겨야 하는 뭐 물티슈라던가 경량 우산이라던가 조그만한 보조 배터리, 긴 보조 배터리. 여러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보다 여권, 내 몸이랑 제일 가까운 뒤쪽에다가 쏙 넣어서 잘 챙겨주고, 어떻게 차곡차곡 넣는지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광고에 많이 뜨길래 이 브랜드 압축 파우치 한번 새로 사봤어요. 잠옷도 하나 챙겨야 되는구나. 브라캡 내장돼 있는 편한 잠옷이랑 잠옷 바지 한쪽에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는 티셔츠, 수영복까지 싹 넣어서 잡고, 가운데를 이렇게 짱구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속옷, 잠옷, 수영복, 옷이 다 여기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하나 여기다가 쏙 넣어주면 되고요. 화장품, 충전용품 이렇게 한쪽에다가 싹 넣었거든요. 여기다가는 이제 기념품 담아오면 되는 거예요.
so easy한데? 아 그리고 일회용 렌즈 그냥 여기다가 챙겨주고 그리고 저의 나름의 팁인데요. 그 빨래에 담아올 때 다른 옷이랑 섞이기 싫으니까 이런 큰 지퍼백 같은 거 한 두세 개 정도 챙겨주면 좋거든요. 부피 차지 안 하니까 이런 데다가 챙겨주면은 아주 유용하고 이런 작은 것도 하나 혹시 모르니까 챙겨주고 그리고 이런 옷소물 같은 거 있죠.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한 개는 가방에 챙기고 다이소에서 산 약 이거 인천공항에서 사면 겁나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이것도 저의 여행 꿀템 때 소개했던 건데 여기 뒤에 치약 들어있고 앞에 칫솔 여기 가방에다 챙겨주고 머리끈 같은 것도 하나 챙겨주고 틴트 같은 거는 이렇게 앞주머니에다가 쏙 넣어주면 딱이고요. 다이소에서 따로 사서 단 주머니에는 에어팟 저는 혼자 여행이니까 음악과 함께 사실 이러면은 거의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거든요. 빨리 자야 돼요.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서 출발할 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굿나잇.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시각 6시 20분 한 3,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긴 했는데요. 동생 출근하는 시간대에 딱 일어났네요. 제가 어제 여기다가 짐을 딱 쌌잖아요. 반쪽에 다 들어가긴 했는데 에이? 어디 가냐고? 혹시나 기념품이나 그런 걸 좀 많이 사올 걸 대비해서 그냥 한 단계 더 큰 25인치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반에 반 채웠고요. 그냥 25인치를 넉넉하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전 일어나서 안에 경량 패딩 껴입고 입을 수 있는 거 다 껴입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 옷차림으로 서울에서 갔다가는 너무 추워할 것 같아서 안에 레깅스 하나 입고 가서 벗으려고요. 노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했어요 오랜만에. 피부 화장은 선크림만 바른 완전히 캐리어를 비워갑니다. 짠! 나갈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A 카운터 쪽 가는 길에 환전부터 맡긴 거 찾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맨 끝 B까지 왔는데 저는 인생 첫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 체크인 카운터로 A 쪽으로 갑니다. 우왕 떨려. 우와 여긴가? 프리미엄 체크인? 우와 여기 무슨 라운지처럼 돼 있어요. 창가 자리 없죠? 네, 창가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체크인 카운터가 이렇게 라운지처럼 돼 있는 거 처음 보네. 와 비즈니스 라운지 가가지고 간단하게 뭣도 먹고 하려고요. 와 여기 A번은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처음 알았네. 와 비즈니스라니 너무 설레요. 기내식도 기대되고 좌석도 기대되고 그렇게 넓은 자리에 앉아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마음껏 누려주겠어요. 또 언제 탈지 모르니까. 짐도 다 붙였으니까 게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어왔고요. 오늘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한참 걸렸네? 바로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어가지고 바로 비즈니스 라운지로 갑니다. 짜잔. 저는 라운지에서 잘 주워 먹고 이제 탑승을 하러 갑니다. 우선 탑승 인생에서 처음 해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러 갑니다. 와, 비즈니스. 나 일로 간다. 와우. 이런 데로 입장 처음 해보잖아요. 맨날 저쪽 길로만 갔었는데 이쪽 길로 가네. 네, 막혀있네요. 엥? 막혀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통로입니다. Operational emergency exit.
처음 타보니까 신기하네. 제가 이쪽 자리였는데 여기 맨 앞에 창가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딴 데로 옮기셔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주셨어요. 대박. 제가 예약할 땐 창가 자리가 없었거든요. 완전히 일자로 누웠어요. 약간 마스크팩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딱 건조한 부분에 붙이기 좋고 딱 2장 들어있어서 챙겨온 게 딱입니다. 증정품인데도 액체, 용액이 많이 들어있어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 높이 사이가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비행시간이 너무 짧아요. 갑니다. 제 자리 안녕. 와, 비행기에서 일바로 나오기 나름 버킷리스트 실천인데요. 너무 즐거운 행복한 비행이었다. 짜잔! 대만 하오위안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와, 비즈니스 진짜 처음 타봤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역시 돈이 최고라는 슬픈 현실을 느껴버렸지 뭐예요. 발을 쭉 뻗고 일자로 누워도 자리가 남고 저에게 허용된 스페이스가 많아가지고 이걸 다 누려도 되나 싶은 생각하면서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아, 진짜 갑자기 고무되네. 돈 열심히 벌어서 또 비즈니스 타고 싶다 이런 느낌? 기내식도 새우랑 어향가지 청경채 요리 먹었는데 딱 맛있었고 와인도 제가 좋아하는 소비뇽 블랑 계열이어가지고 한 2-3잔 했더니 열이 올라가지고 챙겨간 증정팩으로 팩도 해줬고 그래서 공항에 도착을 했으니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게이트로 나왔는데 미리 2게이트를 신청을 해놓고도 오피스 같은 데 가가지고 지문도 찍고 사진도 찍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나가는 데는 사람 엄청 많이 서 있는데 2게이트는 사람 없으니까 꼭 2게이트 하세요. 그럼 저는 짐을 찾으러 갑니다. 빨리 나오겠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온 캐리어인데 제 거 세 번째로 나왔네요. 바로 찾고 한국은 지금 1도, 마이너스 1도 이런데 여기 22도입니다. 나오자마자 이거 복권 뽑는 거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기대는 안 되지만. 아쉽게도 실패였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꼭 해보세요. 150 주고 MRT 티켓을 샀고요. 일단 타이페이 메인역으로 가서 숙소 쪽 베이터우 쪽으로 갈아타서 갈 거예요. 더워. 이것도 벗어야겠어요. 깜빡 졸았는데 앞에 계시던 분들이 안 깨워줬으면 큰일 날 뻔. 사실 어제 몇 시간 못 자서 비행기에서 잤어야 됐는데 자기 싫은 거예요. 비즈니스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안 잤더니 피곤했네. 전 타이페이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베이터우 지역 쪽에 가서 백종원 선생님이 먹었던 우육면 집에 가려고 했는데 첫 끼로 그 우육면 집이 오늘 수요일 휴무여서 백종원 선생님 걸 못 먹는다면 이번엔 이연복 선생님이 맛있게 드신 새우불만두를 타이페이역 바로 앞에 있길래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으로.
여기 새우 물만두집에서 사실 약간 대만식 짜장면도 먹을까 하다가 라운지에서 또 먹고 기내식도 먹어가지고 좀 엄청 배고프진 않았어가지고 피가 조금 두꺼운 편이어서 은근히 배가 부르고 하가오랑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새우살이 씹히면서도 고기 육즙 같은 게 좀 느껴지고 피는 두꺼운데 좀 쫀득쫀득하고 아 이건 맛있는 만두다 이런 느낌이었고 이 타이페이역 근처에서 뭔가 한 끼를 먹고 싶을 때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베이터우역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요. 체크인하러. 저는 밥 먹고 편의점에 들려서 이지카드를 샀는데요. 이렇게 이지카드 캐릭터 예쁜 거나 막 키링으로 된 것도 있고 이런 거 사는 것도 약간 대만의 묘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왔을 때 이런 거 다양하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캐리어랑 색깔 너무 잘 어울리죠? 시나모로를 찾아서 샀어요. 그리고 목말라서 음료수 하나 사려고. 딱 봐도 제로 느낌이 나죠? 한번 사보려고. 오. 요 단스이 라인을 타고 갑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베이터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 온다 그랬는데 날씨가 엄청 좋네요. 베이터우역에서 나와서 바로 여기 호텔 가는 셔틀들 타는 데가 있는데 저는 5분 전에 딱 출발을 해가지고 그냥 우버나 택시 타고 가려고요. One person. One person. Is there any double bed? Already Okay. You have swimming suit. Yes. You can use. The hot spring. Yes. Okay. Tomorrow breakfast have 7, 8, 9 o'clock. 8 will be okay. 8 a.m. 8 Okay. a.m. Okay. And can I book the Shuttle bus. Shuttle bus. What time? Okay. Thank you. Thank you. 지금 3시 딱 맞춰서 체크인을 하러 왔어요. 여기는 스프링시티라는 좀 산 중턱에 있어서 찾아오기는 좀 그시기하지만 셔틀버스가 있기는 하고 엄청 가성비가 좋은 리조트입니다. 방 컨디션을 보러 가봅시다. 나쁘지 않아요. 가운데 이렇게 중정같이 이런 것도 있고 13만 원 주고 예약했거든요. 제가 트윈베드밖에 안 남아서 트윈베드로 했는데 더블베드로 바꿔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해서 더블베드로 주신 것 같아요. 열쇠로 되어 있네요. 짜자잔. 따라다란딴. 오. 일단 이쪽에는 드라이기도 있고요. 짐 같은 거 놓는 공간이랑 헉! 여기가 밖에 노천탕이 있거든요. 노천탕 갈 때 입는 그런 가운인가 봐요. 아, 옷장. 아, 요게 야외 노천탕 갈 때 신고 가라고 입는가 봐요. 귀엽다. 약간 요것도 괜찮네. 이렇게 앉아서 간단한 작업할 수 있는 책상 같은 것도 옆에 이렇게 있고요. 그시기도 있고 거울도 있고요. 더블베드. 혼자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겠고 이렇게 조만하게 냉장고도 있고요. 밑에 금고도 있고 여기 채광이 되게 좋네요. 남양인가 봐요. 우와! 헉, 대박. 여기는 수영장인가 보다. 야외 수영장. 오, 햇볕이 아주 쨍쨍하네. 의자랑 테이블 같은 것도 있고 꽤 넓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오늘의 핵심! 짜잔! 와우! 이렇게 샤워 공간과 함께 방마다 개인 온천, 프라이빗 온천이 이렇게 있고요. 베이터우가 유황 온천 지역으로 유명한 데여서 이걸 틀면 그냥 유황 온천물이 나온대요. 살짝 틀어볼까? 이 온천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아, 대박. 여기 이렇게 세면대도 있고 변기도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되게 넓게 온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좀 걷어볼까? 우와. 멋있다. 이런 느낌? 대만 여행 오면서 이 베이터우 구역을 첫날 1박을 하기로 정한 이유가 혼자서 이렇게 호텔에서 개인 온천 목욕도 하고 혼자 때도 밀고 약간 힐링 시간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정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가 단수이라는 지역이랑도 가깝고 여기 막 온천 박물관이라든지 노천 온천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래도 관광할 만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짐 좀 풀고 이렇게 걸어 내려가든지 하면서 여기 지역 조금 구경하고 온천은 아무래도 자기 전에 저녁에 하는 게 좋겠죠? 지금 하면은 또 밝아서 예쁠 것 같기는 한데 광경이 숙박 안 하더라도 뭐 이렇게 2시간권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여기서 씻고 자고 싶었어가지고 사실 그 백종원 쌤이 먹었던 그 우육면집 맛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우육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우육면집이 또 베이터우에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온천도 하고 우육면도 먹고 그리고 또 여기 온천 계란이 들어간 온천수로 만든 라멘집이 또 있대요. 그래서 그 맛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여유롭게 힐링 여행을 마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쉬었다가 여기 지열곡이라는 천연 온천에서 올라오는 증기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계곡이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여기가 좀 위쪽이어서 그거 이렇게 구경하면서 쭉 따라서 공원 구경하면서 내려가면은 신베이터우 역 쪽이어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구경하고 단수일을 갔다 올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걸어서 내려가면서 제 체력을 보고 30대는 이제 체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 그냥 비즈니스 타고 와가지고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온천 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즐겁고 기분 좋은 여행 1일차기 때문에 어디 봐야 된다, 어디 들려야 된다 이런 압박감 없이 그냥 설렁설렁 한번 다녀봅시다. 여기가 생각보다 지금 되게 더워요. 반팔 입어도 덥거든요. 20몇 도여가지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렸더니 컨실러 바른 게 다 좀 일어나가지고 이번에는 요 푸어 패드로 살짝 닦아내고 팩트를 살짝 바르고 나가려고요. 이런데 코 끼는 데가 시기해가지고 살짝 닦아내고, 아니 저는 항상 깨끗하게 씻었다고 씻었는데 이걸로 닦으면 항상 뭐가 묻어나와요. 살짝 닦았으니까 쿠션으로 이렇게 해주고 틴트도 발라주고 보조 배터리도 장착해주고 나갈 준비 완. 그러면은 외출하고 저녁 먹고 돌아와서 온천하도록 합시다. 같이 나가봅시다잉. 아 여기 지금 채광이 너무 좋은데 이따가 밤 되면은 여기 호텔 특성상 등이 많이 없어서 어두울 것 같기도 하고 이 채광을 지금 좀 쉬면서 즐겼어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잉. 아 여기 동네랑 날씨랑 너무 예쁘고 좋아요. 산도 이렇게 있고 하늘도 너무 파랗고 호텔에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한 7, 8분 정도 거리에 바로 지열곡 계곡이 있더라고요. 와 뭔가 유황 온천 그런 약간 그 냄새가 나요. 따뜻해. 와 엄청 따뜻해요. 딱 좋은 온도. 45.7도? Purify your hand with natural hot spring. 아 여기 이렇게 이 모양을 따서 우와. 우와 여기 되게 이쁘다. 무슨 만화에 나오는 데 같아요. 지브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숲풀 같아. 우와 우와 신기해. 김이 막 뿜어져 나와요. 온천이라서 아 냄새가 약간 온천 냄새. 날씨도 좋고 너무 예쁘네요. 평화. 우와 약간 이런 계란. Hello. One please. One. Thank you. 이제 우와 좋다. 여기 약간 이렇게 간장에 졸인 계란 같은 것도 파네요. 우와 저기 이렇게 온천물이 흐르고 이 길 따라서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되게 힐링되는데? 우와 저 정자도 예쁘다. 정자가 아니라 다리구나. 이런 느낌? 이 온천 모양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와 일로 갈까 일로 가보자. 단수이가 약간 석양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가볼까 했더니 못 갈 것 같은데 벌써 해가 지고 있어요. 사실 슬슬 또 배가 고파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걸어 내려가면서 구경하고 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 날씨 너무 좋아. 시원해. 진짜 딱 좋은 날씨예요. 지금 한 20도? 여기는 공영 노천탕 같은 데인가 봐요. 약간 목욕하는데? 여기도 약간 목욕탕인 것 같고 핫스프링? 이렇게 동네에 각종 온천이 있는 호텔이랑 리조트랑 노천탕이랑 이런 것들이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다 지금 목욕탕인 것 같은데 지금 딱 이쁘다. 조명도 켜졌어요. 여기가 온천 박물관인 것 같거든요. 그냥 가볍게 한번 둘러볼까 봐요.来，请多些哟。 땡큐. 신발을 갈아 신으라고 주고. 우와 안에 되게 잘 돼 있다. 무슨 생가치로 같아요. 와 잘 왔다. 이렇게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온천 관련된 전시 겸 체험장? 약간 이런 느낌? 애들 데리고 오기도 좋을 것 같은 느낌? 집 가서 온천 할 생각에 설레는구만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 바깥의 풍경도 되게 운치 있다. 온천 박물관 갔다가 나왔는데 우와 여기가 타이베이 국립도서관 베이터우. 진짜 건물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집 앞에 이런 데 있으면 맨날 책 읽으러 갈 것 같아. 내가 방금 들어갔다 나온 데가 여기 온천 박물관이고요. 이쪽에 산책로도 쭉 있고 여기가 도서관. 멋있다. 들어가 볼까? 찾아보니까 안에 그냥 진짜 여기 주민들이 책 읽고 공부하는 데라서 딱히 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너무 멋있네요. 귀여워.
여기 산책로 따라서 걷고 있는데 날씨도 좋고 사람도 없고 풍경도 너무 좋고 약간 이렇게 흐르는 온천 계곡 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딱 좋아요. 지금 최고의 하루야 오늘. 이렇게 걸어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여기 시내 음식점 좀 몰려있는 곳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먹을 거를 찾아가지고 먹으러 좀 들어가야겠어요. 배가 고파졌어요. 약간 여기도 좀 온천 라멘 그런 데인 것 같고 저기에 핫팟 가게도 있고요. 이쪽에는 약간 막 까르푸랑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체인점들도 있고요. 좀 내려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두부튀김이 있다는 온천수로 만든 라멘집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두부튀김 지금 딱 땡겨. 여기가 신베이터우역인가 봐요. 제가 먹으러 온 곳은 여기입니다. 온천 계란 추가해서 매운 라면 시켰습니다. 이 두 개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거 하나 더 시켰어요. 온천 계란이랑 두부튀김. 하나 더 넣었네. 여기 달린 약간 원통 같은 거를 팍 보내가지고 저기 맨 끝까지 보내는 걸 성공하면 두부튀김을 20% 할인해줘요. 그래서 하나에 40이어서 1,000얼마였는데 두 개를 40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은 사실 그냥 일본 라면이다 보니까 일본보다는 확실히 별로였는데 여기 연두부튀김 같은 거 진짜 맛있거든요. 대만이. 그래서 두부튀김이랑 온천 지역이니까 온천 계란 두 가지가 너무 맛있어서 두 개씩 먹고 라면은 다 먹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여기 까르푸랑 좀 구경하다가 올라가서 일찍 쉬려고 온천하면서 둘러만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사버렸어요. 호텔 가서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안녕. 아까 저는 까르푸에서 우버 타고 숙소를 들어왔는데 장을 본 거 냅두고 잠깐 엎드려 있는다는 게 혼자 여행 특. 잠깐 잠들어도 아무도 깨워줄 사람 없음. 잠든지도 모르고 깜빡 잠들어가지고 한 1시간 반 지금 잤거든요. 이제 온천을 즐기고 딱 씻고 다시 잠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산 거 뭐 샀는지 대충 풀자면은 요 에그롤. 요 브랜드가 맛있다는 글을 봐가지고 워낙 저는 이런 에그롤 같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잘 없기도 하고 이거 일단 3박스 사고 성리수가 유명하긴 한데 아직 안 샀거든요. 대신에 요거 커스타드 케이크 우리나라 카스타드 같이 생긴 거를 1+1을 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근데 박스가 커가지고 좀 줄여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살짝 뜯어볼까? 자고려나니까 왜 또 배고프냐? 이렇게 안에 소포장이 돼 있네. 카스타드 맨키로 생겼는데 역시 우리나라처럼 봉지만 크고 안에 조그만. 안에 이렇게 크림이 들어있고 그냥 카스타드인데? 맛은 있네요. 1+1이었으니까. 동생이 웨하스 좋아하는데 요즘 다크 초콜릿도 찾고 있던 와중이라 이런 게 있길래 사봤고 누가 크래커도 이렇게 소포장된 거 있길래 하나 사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중국에서 먹고 맛있었나? 아무튼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약간 카라멜 살짝 코팅된 까먹는 해바라기씨인데 소금 버전도 있길래 한 개씩 샀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두유나 요거트 같은 거 시원하게 해가지고 목욕 끝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로우 슈거 하이파이버 두유랑 무가당 검은콩 두유 이것도 1+1 하길래 무가당이랑 가당이랑 요거트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별로 안 샀네?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먹어야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밖에 나름 약간 야경까진 아니지만 탁
트여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많이 어둡지도 않고 생각보다. 물을 좀 틀어놔야 너무 뜨거울 때 들어가면 또 너무 뜨거운 게 물을 틀어놔야겠어요. 물 틀어주는 동안 씻을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천 하는 모습을 즐기기 위해 야외 온천용 수영복으로 갈아입었거든요. 내일 오전에 체크아웃 하기 전에 노천탕을 갈 생각이어가지고 내일도 또 입을 건데 일단 입었습니다. 오늘도 얼굴을 먼저 씻을까봐요. 혼자 그냥 목욕하는 거면은 그냥 빨개 벗고 하는데 영상에서 빨개 벗고 있을 순 없으니까 제가 바리바리 싸온 이것들 수분해온 리베나이로 눈화장 먼저 지워주고 되게 물 받고 있는데 엄청 무황 냄새가 나거든요.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클렌징 폼 바르고 씻어내면 되는 팩이라서 듬뿍 발라주고 한 1, 20분 후에 닦아줄 거고요. 물이 대강 받아졌는데 좀 뜨거워 보이긴 하거든요. 어디 한번 세팅을 해볼까? 세팅 예쁘게 해놨고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좀 식혀서 써야겠는데? 유황온천이라서 색깔이 뿌예요. 이게 되게 좋대요. 발만 살짝 담궈봐. 뜨거워! 뜨거워. 어떡하지? 좀 식혔다가 들어가야겠는데? 와, 이건 전체 몸 절대 못 들어간다. 와, 제가 뜨거운 걸 잘 못 참거든요. 발이 익어버린 것 같은데. 찬물을 좀 틀고 일단 찬물로 살짝 식혀놨거든요. 요거를 씻고 일단 이걸로 결 정리를 해주고 모공마저 정리. 오늘 힐링데이니까 팍팍 써야지. 앰플도 살짝 콩 바르고 들어가서 팩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도해봐. 뜨끈뜨끈해. 발까지는 어떻게 들어가겠는데 지금 아직도 뜨겁거든요? 근데 진짜 개운하다. 뜨거워.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앉아봐. 하하하. 와, 좋다. 펼치면 뜨끈뜨끈.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물이 조금 더 차도 될 것 같으니까 찬물이랑 온천물을 같이 푸는 거야. 좋다. 약간 저는 뜨거운 거를 잘 못 견디는 편이라서 그냥 일반 탕이랑 온천 가면은 너무 뜨거워서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인 온천으로 하니까 제 온도에 딱 맞춰서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도 완전 유황물이고 신기해. 땀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챙겨온 패드, 또 알토랑지게 팩으로 써주겠습니다. 시원해. 좋다. 문을 살짝 열면 노천탕 느낌이 나지 않을까? 진짜 노천탕 느낌 나요. 시원해, 위에가. 좋다. 너무 좋은데? 무가당인데 살짝 달큰하고 새콤하고 너무 맛있다. 이거야. 이게 인생이지. 약간 지금 여기 앉는 데가 있는데 저쪽으로 가서 몸을 푹 담가볼까봐요. 이거 창문 문 열리는 게 신의 한 수네. 시원해. 너무 좋다. 그래서 내일 일정이나 좀 찾아봐야겠어. 사실 내일 일정을 하나도 안 정할 거라고. 일단 우유면 먹어야 돼. 팩은 저는 탕에 충분히 담그고 땀 쭉 빼고 아주 여유롭게 즐겼고 풀렸으니까 때도 싹 빼고 발도 깨끗하게 하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싹 감고 이제 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았다. 힐링 그 자체였어요.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싹 씻고 완전히 부들부들 깨끗한 상태로 나왔고요. 평소에 진짜 잘 안 챙겨 바르지만 챙겨온 바디로션도 발라주면서 아주 요 힐링 스파를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발이 지금 되게 부들부들해졌어요. 엄청 온천에 불려서 각질 제거도 하고 스크럽 워시로 싹 닦고 해가지고 거의 지금 올해 최대 반짝반짝 광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되게 노곤노곤해졌어요 다시. 완벽해. 다리 같은 데도 잘 발라줘야 또 건조하니까 개운해. 향이 좋다. 머리 말리고 딱 달 준비를 할게요. 머리도 싹 말리고 왔고 진짜 마지막. 오늘 많이 걷진 않았지만 더러운 거 빼주는 요 패드? 요거를 올리브영에서 사왔걸랑요. 2장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붙여주고 쑥 향이더라고요. 냄새 좋아. 흘리다. 내일 아침 조식을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일단 노천탕을 한번 가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내일 비 온다는 예보가 또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너무 힐링되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었으니까 푹 자고 또 내일 일어나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을 좀 끄고 올까?
그러면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어제 아침 8시에 알람 맞춰놨는데 나름 푹 자고 일어났고요. 원래 잠들기까지 시간 조금 걸리는 편인데 어제는 그래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잠든 것 같아요. 노곤노곤해가지고. 약간 흐리긴 한데 비가 올 기미는 안 보이긴 하거든요. 제발 비 안 와라. 사실 조식 뷔페를 먹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잘 일어나졌으니까 먹으러 갈까 봐요. 또 배고프네 일어났더니. 가성비 리조트다 보니까 조식 뷔페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봐가지고 하지만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지금 8시 좀 넘었으니까 조식 뷔페 가서 먹고 오고 9시에 딱 노천탕 여니까 9시에 잠깐 구경 나갔다가 준비해서 11시 전에 체크아웃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알차. 일단 옷을 입고 하나밖에 필요 없지만 종이가 2장 있거든요.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저는 조식을 먹고 들어와서 바로 어제 널어놨던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는데 곧 9시여가지고 노천탕에 한번 가보려고요.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노천탕이. 또 안 가보면 또 섭하니까 가볍게 나갔다가 한번 와보려고요. 가운 위에 입어주고 일단 한번 가봅시다. 우와, 여기 되게 좋다. 저는 여기 밑에 노천탕에서 조금 앉아서 쉬다가 여기 위쪽 올라와서 이쪽도 구경하는데 너무 이쁘게 잘 해놨네요. 13만 원 그 이상의 값을 했다. 산책 중. 자, 저는 아까 노천온천 가서 즐기고 돌아와서 정리하고 좀 쉬다가 간단하게 메이크업하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 때 챙겨와서 이모저모 정말 잘 쓰고 있는 이 증정 패드. 늘 그렇듯이 패드로 세수해주고요. 특히 여기 코 주변 요철 닦기에 정말 좋아요. 약간 피지? 잘 닦아주고 챙겨온 샘플들로 선크림도 바르고 피부가 뭔가 와서 엄청 신경 썼더니 부들부들해진 느낌? 컨실러, 쿠션은 살짝만, 눈썹, 뷰러,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쉐딩, 블러셔까지 하면 끝! 짐 싸서 나가서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안녕!